어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진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선임돼 경영 전면에 나섭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대출 고삐를 죄면서 예대율 완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춧값 폭등에 김치를 사 먹는 사람이 늘면서 포장김치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어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북 경주 지역을 강타하자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인근 지역의 산업시설들이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점검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지진에 따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진이 계속될 수 있어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어제 저녁 경주에서 진도 5.8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지진은 다행히 산업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과 LG 디스플레이 LCD 공장은 지진 발생 직후 일부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곧바로 가동을 재개했고 생산 차질도 없었습니다. 인근 기업들도 일제히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안전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췄지만 이 점검을 끝내고 오전 9시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의 정유석유화학 공장과 포항의 포스코도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재 울산 산업단지의 SK이노베이션, SOL 등은 가동 중단이나 시설 붕괴 같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항의 포스코 제철소 역시나 내진 설계로 별 문제 없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월성원전 4기는 수동으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안전점검을 위해 원전을 수동 정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로, 철도 등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서며 이재용 시대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경영권 승계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내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용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2년 5개월여간 와병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로 벌어진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등기 임원직 승계를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기업 도요타도 2009년 차량 급발진 사태로 960만 대를 리콜하고 그 여파로 창사 이래 최대인 5조 원의 영업 손실을 입자 창업주의 손자인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올라 위기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로 경영 전면에 나서면 삼성전자는 인수합병의 속도를 내며 사업 재편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어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결정과 더불어 프린팅 솔루션 사업을 휴레패커드에 매각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화학 방산 부문 매각 등 비주력 계열사를 정리해온 사업 재편의 연장선입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이 부회장은 그룹 승계를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 이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지배할 수 있는 지분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춰놨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아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웠습니다.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소식이 전해진 오늘
전날 7% 가까이 급락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4.23% 오른 152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처럼 단위조합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을 조이면서 상호금융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호금융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동시에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하는 예대율 완화도 추진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 문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정책을 한 번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효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의 1인 최대 대출 금액을 50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호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돼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정부와 당국이 이처럼 상호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는 것은 지난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상호금융과 이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은 2분기 말 기준 266조 6천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무려 10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상호금융의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에게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대율은 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로 예대율이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달성 실적에 따라 조합별로 예대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할 것이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대율이 완화되면 결국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지역 위주로 상호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며 상호금융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들이 상충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영화관과 대형마트, 식당가가 한 곳에 모인 복합 쇼핑몰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됐습니다. 쇼핑과 레저, 식도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여가 생활을 제공하겠다는 복합 쇼핑몰의 경쟁, 박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리성을 앞세운 온라인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에 맞서기 위해 매장에 와야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무장한 복합 쇼핑몰이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9일 오픈한 스타필드 하남. 축구장 70개 크기의 초대형 쇼핑몰인 이곳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실내 워터파크와 영화관, 스포츠 체험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스타필드 하남은 남녀노소가 원하는 모든 활동을 한 곳에 담는 종합 쇼핑몰로 지어졌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 하남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열 예정인 고양, 삼송, 안성, 인천, 부천 등 2020년까지 교외형 복합 쇼핑몰을 개발해 그룹의 중요한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롯데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9일 오픈한 롯데몰 진주점은 서부 경남권 최대 면적으로 도시명 아울렛과 마트, 영화관이 복합된 형태로 원스톱 쇼핑몰을 구현했습니다. 롯데는 2011년 롯데몰 김포공항점을 연 이후 부여와 잠실 롯데월드, 수원에 차례로 문을 열며 복합 쇼핑몰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몰에는 풋살 경기장과 워터파크, 영화관, 면세점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의류와 잡화, 화장품 등 전통적인 백화점 상품과 더불어 기존 용산 상권의 주력 품목이었던 각종 전자제품도 들여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문화 체험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한 곳에 즐길 수 있는 복합 쇼핑몰이 소비자들의 쇼핑과 레저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최근 김치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몇몇 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트나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값이 10,000원을 웃돌자 차라리 김치를 사서 먹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 마트의 김치 판매대. 김치를 사려는 사람들의 손이 끊이질 않습니다.
배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사서 먹는 게 더 경제적이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올 들어 평균 한 자릿수의 판매 신장률을 보이던 이마트 포장김치 판매는 7월 17%로 뛰었고 이달부터는 83%로 크게 늘었습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7월 14% 상승했지만 9월 들어서는 어제까지 53%의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8일 새벽 시간대에 방송한 1촌 1명품 코너에서 유정인 포장김치 상품이 30분 동안 1,300개 이상 팔려 완판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방송된 방송에서 이런 판매 호조는 이례적입니다.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 차라리 김치를 사 먹자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김치 품절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7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8,186원으로 작년보다 186%나 치솟았습니다. 속재료로 들어가는 무, 마늘, 고추 등도 크게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포장김치의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현재 교통사고 처리 때 형사합의금 보험금 지급은 후불제로 돼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를 8월 말까지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금감원은 왜 선지급 방식을 추진하는지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사고를 접수한 뒤 수리비와 같은 비용 처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이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등인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 때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을 넣거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만 11대 중과실 사고 같은 형사상 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 비용 3천만 원, 벌금 2천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급 방식에서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사고 접수만 하면 보험사가 다 알아서 해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가해자인 보험 가입자가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고 합의금까지 자기 돈으로 줘야 합니다. 이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줬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후에야 후불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후불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는 건가요? 네, 보험은 기본적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 때문에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에 처할 때를 대비한 것인데요. 현재 후불제 방식으로는 이러한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당장 내 돈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다 보니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고요. 보험이 있는데도 합의금을 구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업체에서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20%에 육박하는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 합의금만큼의 내수 중에 돈이 없다면 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사실상 이 선지급 방식이 굉장히 타당하다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결국엔 업계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사가 합의금을 선지급할 경우에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높여서 받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후불제 방식 덕에 형사 합의금이 하향 평준화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금을 낮추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도 가해자의 지불 능력 등에 따라 무작정 금액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선 지급을 하면 피해자가 무조건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고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가해자도 어차피 본인이 돈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높은 상해 등급을 받아도 대충 합의를 해서 보험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피해는 결국 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금융감독원이 선지급 방식으로 바꾸겠다던 8월 말이 이미 지났는데요.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이 보험업계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셈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보험사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데요.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보험사는 상해 등급별로 보험금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선지급으로 바뀐다고 해서 상해 등급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와 같이 상해 등급에 따라 합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합의금 액수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은 애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달 중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끝까지 일부 보험사에서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버티면 선지급 방식에 동의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먼저 시행해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은 8월 말로 예정돼 있었던 이 형사합의금 보험금 제도의 지연 이유와 또 향후 이 정부에서의 시행 계획에 관해서 보도국 정훈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반등했지만 2000선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40% 오른 1993.36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200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지만 이 기관의 매도 공세에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기관은 6,823억 원어치를 팔았고 개인은 2,979억 원, 외국인은 2,427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전날 7% 가까이 급락했던 대장주 삼성전자는 4.23% 올라 15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국전력과 아모레퍼시픽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1% 오른 660.1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동안 이 국내 증시도 휴식기를 보내는데요. 긴 공백 기간에 더해 미국의 9월 금리 이슈까지 겹쳐 다음 주 증시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형 가치주를 위주로 투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이 끝난 다음 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지수가 연고점 경신행진을 벌일 정도로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 긴 연휴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대외 악재가 터지면 지수가 단기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이 끝나고 열리는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낮아져 당분간은 국내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지만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도 금리 인상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며 최근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단기 변동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BOJ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동성을 비켜가기 위해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건설, 기계, IT, 은행 등 대형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조정을 겪은 화장품주도 지난달 호실적을 기록한 만큼 9월에서 10월 중국 대목이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늘었지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경남과 울산 지역에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2,652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만 7천 명 늘었습니다. 7월 20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반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부문은 7만 4천 명 줄며 2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3%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포인트 늘었고 체감 실업률도 10.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실업률은 울산, 경남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1.2%포인트, 1.6%포인트 상승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풍작을 이루면서 쌀 가격이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요즘 햅쌀 도매 가격은 80kg 한 포대에 12만 원대로 지난해 추석절 16만 원 하던 것에 비하면 20% 넘게 빠졌습니다. 쌀값 폭락은 연이은 풍작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사상 최대 풍작을 이룬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조가 풍부하고 병해충 발생이 적은 데다 홍수에 태풍까지 비켜갔기 때문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쌓여가는 쌀 재고는 수입 개방 때문이라며 급기야 논을 갈아엎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친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누계 국세 수입은 15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보다 실제 거친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과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30조 2천억 원 거쳐 1년 전보다 6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에서 2분기 소비 실적 개선 등으로 5조 9천억 원 증가한 47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세는 자영업자 신고 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명목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5조 9천억 원 늘어난 41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00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8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7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9월 이후에는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에 따른 지출 증가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 용도로 약속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천억 원과 최은영 유소홀딩스 회장의 사재 100억 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태에 대해 주요 언론 매체들을 통해 사과 광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를 강제로 업데이트하는 OTA 기술을 이용해 기존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를 60%만 충전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이 전월인 7월보다 50% 이상 늘어난 가구가 87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한가위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오후 들어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오후 7시에서 8시쯤 퇴근길 차량이 가세해 정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계절의 시계는 아직도 여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 광주 29도로 예년보다 높아 늦더위가 예상돼 기성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구는 27도, 강릉은 24도로 동쪽 지역만 상대적으로 선선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중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구름만 많이 나늘에 기성길 불편함은 없겠는데요. 다만 이어지는 늦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구름 사이로 보름달 감상하기 참 좋겠는데요. 서울은 17시 44분에 달이 뜨겠고 23시 27분에는 가장 환한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대구는 17시 36분에 달이 뜨겠고 23시 20분에 환한 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본격 비경 행렬이 이어지는 금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역시 구름만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더위도 조금은 수그러져 집에 돌아오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네요. 연휴가 이어지는 주말에도 역시 구름만 많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6도 등으로 한층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로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9도로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한낮에 강릉 울진 24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전주 29도로 예년보다 높겠고 대구는 27도로 예년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해변 이용해서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남해상은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겁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